이번에 미국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자기 경제 책사로 알려져 있는 스티븐 미란에 대해서 연준 이사 자리에 앉혔다는 소식인데요. 그것도 임기가 고작 6개월 남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 하나에 시장이 바로 들썩이고 있죠. 뉴욕 3대 지수 전부 다 상승했고요. 러셀도 올랐고 금값과 비트코인 가격 전부 다 위로 튀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산 시장이 좋다라고 반응을 한 건데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주가 코인들이 올라가지고 좋은 걸까? 아니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런 숫자들이 커 보이는 건지, 이게 오늘 우리가 짚어야 될 본질이고요. 먼저 스티븐 미란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봐야겠죠. 줄곧 금리를 더 내려야 된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달러 가치를 낮춰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더 많이 찍고 더 많이 풀어야 된다는 주장을 줄곧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로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6개월짜리 반년 자리라도 억지로 꽂은 겁니다. 이런 과정들도 참 묘한데요. 원래 그 자리 같은 경우는 아드리아나 쿠글러라는 연준 이사가 내년 1월까지 임기를 채워야 되는 자리인데, 갑작스럽게 사임을 발표하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사임 압력을 넣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돌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측에서 노골적으로 사임하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공개 발언까지도 남겼어요. 그리고 바로 자기 사람 미란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미란이 들어가자마자 시장은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앞으로 돈이 더 풀릴 거다. 그리고 그런 기대감들에 주식과 금, 비트코인 전부 다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거는 중장기 국채금리도 같이 올랐다라는 거겠죠. 이유가 뭘까요? 시장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돈을 더 풀면 물가는 반드시 오를 거다. 물가가 올라가면 장기 국채금리는 더 상승을 해야 된다. 즉 자산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동시에 반영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저는 바이든 시절과 바로 비교가 가능할 겁니다. 바이든과 옐런 재무부 장관 시절 미국 정부는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죠. 달러 가치가 녹아내렸고요. 모든 자산 가격이 동반 상승 랠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식과 금, 코인 전부 다 상승을 했었고,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예상 밖이라는 핑계가 먹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이미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체질로 굳혀져 있는 상황이고, 돈을 조금만 더 풀어도 물가는 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장기 금리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겠죠. 여기서 XRP 얘기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달러 약세가 오면은 금과 원자재, 비트코인 같은 이런 대체 자산들이 강세를 보이고, XRP는 거기에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라는 실제 사용 카드가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질수록 국경 간의 결제 브릿지 역할 자체가 부각될 수가 있는 거고, ETF, CBDC 브릿지, 국제 결제망 표준 같은 이런 제도권 연결고리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단순한 가격 투기랑은 다른 구조적인 수요가 될 겁니다. 하지만 마냥 좋은 얘기만은 아니에요. 달러 약세가 과도해지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동성 랠리 자체가 갑작스럽게 멈출 수가 있다는 거고, 특히 중장기 금리가 급등하면 시장이 위험 자산을 정리하는 시그널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플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흐름들에 대해서 새로운 기회이자 그리고 강력한 경고로서 이 동시다발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스티븐 미란의 연준 입성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돈풀기 시그널이 될 거예요. 주식과 금, 비트코인, XRP 전부의 단기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고, 하지만 지금 미국 경제는 예전처럼 돈을 풀면 다 오른다, 이렇게 통하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과 중장기 금리, 관세 물가 압력 전부 다 체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달러 약세 국면에서는 XRP를 포함한 대체 자산 비중을 늘리시되, 분할 매수, 기술적인 지지선, 그리고 포트폴리오 분산 같은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 이번 돈 폭풍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동성 속에서 살아남는 거는 늘 원칙을 지킨 투자자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최근 XRP 흐름을 봤을 때 불이 붙은 상황인 것은 명백한데요. 실제로 지난주에 기관 자금 유입 1등을 기록을 했고, 현재 시점 시장 자체가 상당히 조용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뜨면 보통 가격이 먼저 들썩이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시장이 고요한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신호라는 거고, 그렇다면 오늘 얘기는 이렇게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겉으로 보이는 현상 하나,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본질 하나,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XRP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부터 짚어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소송 끝나면 오를 거다, 이 한 줄로만 생각해 주셨었죠. 근데 그거는 절반짜리 그림이었다는 거고, SEC 소송이 거의 끝난 건 맞아요. 물론 법원 도장 땅땅땅 찍는 공식 발표는 아직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판 자체가 정리가 돼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소송이 끝나면 단순하게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만이 아니겠죠. XRP가 제도권 자산으로 진입할 수 있는 본격적인 관문이 열린다라는 거고, 이게 곧 기관이 마음 놓고 XRP에 들어올 수 있는 강력한 환경 자체가 마련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SBI 그룹, 리플이 미국 SEC에 두들겨 맞고 있을 때도 끝까지 붙어 있었던 곳입니다. 일본과 싱가포르, 두바이, 이 아시아 네트워크가 리플을 살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SBI가 일본 최초로 비트코인 그리고 XRP ETF를 신청하겠다고 나섰고, 이건 그냥 상품 하나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XRP를 제도권의 유통망 속에 집어넣겠다라는 선언입니다. ETF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근 흐름을 볼까요?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 자금 흐름
데이터를 보면요, 비트코인은 순 유출을 기록하고 있고 이더리움과 솔라나 XRP는 순 유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리플 XRP에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이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이냐? 기관이 단타로 치고 나간 돈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깔아두는 구조적인 포지션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겠죠. 시세는 조용하지만 물밑에서 판이 깔리고 있다는 거고, 요즘에 제가 주목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플 RLUSD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BNY 멜론이 커스터디를 맡고 있고 지니어스 법안 통과 이후에 공급량 자체가 폭발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스테이블 코인 그냥 거래소에서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RLUSD 같은 경우는 XRP 결제 네트워크에 직결이 되죠. 결국에 실물 금융을 디지털 결제 인프라로 끌어오는 이런 핵심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온체인 데이터도 한번 살펴볼까요? 2025년 들어서만 신규 계정이 100만 개 이상 늘었고 하루 평균 3,000개 이상 꾸준히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가 아직 살아있으면서 커지고 있다는 신호를 뜻하고 있는데요. 트랜잭션도 마찬가지예요. 주간 거래량이 1,350만 건, 평균 하루에 180만 건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업계 상위권 활동 수준이죠. 물론 여기서 단기적으로 조정 하락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래들이 거래량을 확 늘렸다가 갑자기 줄이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급락은 피할 수가 없는 거고, 하지만 저는 이런 구간이 오히려 기회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 시장의 진짜 판은 중장기로 결정이 되니까요. 보통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장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약세장이 펼쳐집니다. 거의 대부분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정은 필연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된 구간인 것들이 확인이 됐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알트 종목들 위주로는 수익 실현하고 나서 후속 매수 종목 타점을 들이지 않았었고, 다만 중요한 거는 이에 따른 단기 눌림 시장일 뿐이지 대세 상승장 자체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수익 실현한 비중 그대로 현금으로만 가져가시면서 충분히 눌렸을 때 그때 다시 후속 종목 타점까지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리플 타점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4,550원에 매도 타점 드린 이후에 현재 밑에서 더 담을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방에 말씀드렸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를 하면서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는 미리 매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다음 상승 랠리를 터뜨릴 수 있는 방아쇠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XRP ETF 승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소송의 공식적인 종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가 확장하는 국면, 이 3가지가 맞물리는 순간 시장은 지금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줄 거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단기 급락이 와도 분할 매수로서 모아가자 마인드입니다. XRP를 그냥 알트코인으로 볼지 아니면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 볼지 그거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시야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거고요. 지금이 그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병모 국장 측에서 뭐라고 했느냐? 은행권 중심으로 발행을 해야 된다. 빅테크, 나중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를 해라. 이건 단순하게 발행 구조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 금융 시스템의 열쇠를 누가 거머쥘 거냐? 이런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디지털 원화를 찍어내는 게 아니죠. 그 안에는 수신 기능, 결제망, 그리고 법적인 권한까지도 전부 다 얽혀있기 때문에 빅테크가 무제한으로 들어오면은 금산 분리 원칙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시각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국내 스테이블코인판 결국에 은행 주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달은 서클의 국내 협력 확대까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USDC 발행사 서클, 우리나라 하나은행이랑 MOU까지 맺은 데 이어가지고 이번에 신한금융, 카카오페이랑도 회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은행과 빅테크를 동시에 잡는다는 점인 거고, 결제와 송금과 스테이블코인, 이 3가지 생태계가 한 방에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특히나 우리나라는요, 글로벌 결제망의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서클이 이렇게까지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 현재 시장 자금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하루 순유입이 무려 1.4조 원이 유입이 됐어요. 출시 이후에 역대 최대를 기록 중에 있고요. 블랙록 ETHA에만 6.4억 달러가 유입됐고, 비트코인 현물 ETF도 4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면서 2,488억이 유입됐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돈이 몰리느냐?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포지션을 잡기 시작을 한 거예요. ETF 같은 경우는 가격을 올리는 도구이고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권 신호죠. 다만 비트코인 차트가 12만 2천 달러 구간에서 2번 정도 돌파 실패했습니다. 이게 차트에서 말하는 쌍봉 패턴 가능성인데요. 보통은 고점 신호를 보고 하락 전환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과거에도 비슷한 패턴 나오고 나서 10만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까지 빠진 적이 있었죠. 그래도 불구하고 역대급 강세장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는 이유는 2025년 올해가 사상 최대 강세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ETF 자금 유입, 미국 퇴직연금의 암호화폐 투자,
투자 허용 그리고 기간 채택 확대랑 더불어서 트럼프 집권 가능성까지도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시기는 정말 드뭅니다. 이 가격이 악재에도 버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봐요. 실제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공식 발언을 살펴보면요. 비트코인, XRP를 광범위한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한 나라의 선언으로 끝날까요? 동남아시아 전체 금융 허브 전략이 깔려 있다는 거고 국가 차원의 결제 수단 인정은 암호화폐는 투기다.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깨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징동닷컴의 디파이 진출 준비가 한창입니다.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징동 그리고 디파이 전문가 채용을 시작을 했죠. 스테이블코인 상표 출원 그리고 홍콩 라이선스 준비까지도 중국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을 막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입니다. 민간 디파이 시장까지도 포섭하고자 하는 시그널인 거고 일본의 상장사 메타플래닛 비트코인 518개를 추가 매수했죠. 총 보유량이 1만 8천 개가 넘어가요. 엔화 약세 속에서도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보는 흐름들이 뚜렷한 거고요. 아시아발 수요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번에도 리플 4,850원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4,150원 구간에서 다시 매수 완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리플 코인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플은 일정 비중만 유지하시되 사고 팔고 반복하면서 투트랙 전략을 통해 가지고 알트코인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지코인 276원에 잡아가지고 370원에 익절 완료했고요. 다시 한번 눌림에서 타점 진입했었죠. 이런 식으로 다른 알트들 타점 잡고 단타 돌리는 중인데 지금 수익 흐름 자체가 아주 잘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리플 전용 타점방 그리고 알트 전용 단타방 인공지능 GPT AI 타점방까지 총 3개 방을 운영 중에 있는 거고 셋 중에 원하시는 쪽으로 입장 도움 드리거나요. 3개 방 모두 다 입장을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한 통 주시면은 조용하게 빠르게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건요. 타점은 계속 시장에 집중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은 단순하게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요. 시장 모니터링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전용 커뮤니티방 통해 가지고 따라만 와주시면 되는 거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 그 타이밍은 이미 오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